여러분은 부모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전화 드렸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부모님도 이런 아침을 맞고 계실지 모릅니다. 벌써 아침 5시. 창밖은 아직 어둑한데 정순의 눈은 이미 천장을 향해 뜨고 있다. 오늘도 잠을 설쳤다. 옆에서 남편은 가끔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그마저도 익숙한 소리.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정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다. 발걸음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도 소리 한 번 내지 않는다. 항상 그랬듯이.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일상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아무도 듣지 않는 중얼거림과 함께. 부엌에 들어서자 흐릿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시간 속에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앉는다. 대전 외곽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낡은 빌라.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이제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 집 애들 키우느라 남은 전부다. 뭐 괜찮아. 괜찮은 거지. 정수는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큰아들 대학 입학식, 작은딸 졸업식. 그때는 모두 행복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액자 속에 갇혀 있다. 그때는 다 괜찮았어. 우리가 괜찮으면 애들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메시지는 없다. 통화 기록도 없다. 마지막 통화는 3일 전, 그것도 병원 예약 확인 전화였다. 정수는 조금은 부끄럽게 SNS를 열어본다. 큰아들이 올린 사진, 해외 출장 중인 모양이다. 멋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좋아요가 수십 개 달려 있다. 정순도 조용히 좋아요를 누른다. 아들은 그녀의 좋아요를 알아차릴까? 식탁에 밥상을 차린다. 남편의 밥그릇, 국그릇, 반찬들. 모두 정갈하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없는 아침 풍경. 다만 예전에는 4개였던 밥그릇이 이제는 2개뿐이다. 여보, 일어나요. 밥 먹어야지. 남편은 뭐라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한다. 매일 같은 일상.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우린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수는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진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일까? 식탁 위에는 전화기가 놓여 있다. 오늘도 울리지 않을 전화기. 정수는 가끔 그 전화기를 바라보며 묻는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고요한 아침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오늘은 어버이날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이다. 정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본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5월 8일. 매년 이맘때면 가슴 한편이 무거워진다. 정수는 부엌 서랍을 열어 지난해 어버이날 카드를 꺼내본다. 큰아들 가족이 보낸 마지막 카드다. 작년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그저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을 뿐. 어머님,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짧고 단순한 문자. 정수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었다. 마치 그 안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켠다. 어버이날 특집 광고가 나온다. 행복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 정수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어버이날을 상상해 본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도 그녀는 혼자다. 전화벨이 울린다. 정순의 심장이 빨라진다. 혹시 큰아들일까? 하지만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보이스피싱 주의 번호다.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정순 씨, 저 며느리예요. 정순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곧 무언가를 직감한다. 아, 그래. 잘 지내니? 네, 어머님. 저기. 죄송한데 이번 어버이날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가슴이 시리다. 아, 그래. 무슨 일 있니? 제가 이번에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해서요. 3년 만에 친정에 가게 됐어요. 어머님 이해해 주실 거죠? 정수는 이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묻고 싶다. 미국은 갈 수 있는데 대전은 왜 못 오는 걸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작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인데. 그럼 다음에 봐요, 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긴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창 너머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린다. 아름다운 봄날이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겨울이다. 큰아들 부부 이번 어버이날에도 못 온대요. 며느리가 전화했더라고요. 어머님, 올해는 제 친정 좀 다녀오려고요. 미국에 계셔서요. 미국은 가면서. 대전은 못 오는구나. 멀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 거겠지요. 남편이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든다. 뭐라고? 아니, 큰애 이번에도 못 온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을 본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하다. 정수는 남편의 반응이 더 서글프다.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냉장고 문을 열어 두 사람 분의 식재료를 꺼낸다. 어버이날 저녁 메뉴를 생각한다. 매년 차려놓았던 풍성한 식탁 대신 이제는 두 사람 몫의 소박한 저녁이다. 달력을 보니 작은 딸도 3개월째 연락이 없다. 마지막 통화는 설날이었다. 그것도 짧게 형식적으로만. 정수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한다.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 슬퍼하는 것조차 미안해진다. 자식들도 다 자기 삶이 있는데 이렇게 서운해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정수는 매번 이런 생각의 악순환 속에 빠진다. 저녁 무렵 정수는 SNS를 열어본다. 며느리가 방금 전 올린 게시물이 보인다. 미국 티켓 예약 완료. 3년 만에 친정 나들이 해시태그로는 가족의 효도 스타그램이 달려있다. 정수는 그 게시물을 오래 바라본다. 어버이날인데 우리는 늘 그날이 가장 조용해요. 정수는 남편에게 물끄러미 묻는다. 여보, 우리 뭐 잘못했나요? 남편은 대답 대신 손을 내밀어 정순의 손을 잡아준다. 말없는 위로. 그들 부부는 이제 서로의 슬픔을 말없이 이해한다. 그것이 40년 부부의 모습이다. 창밖은 어둑해지고 대전의 밤이 시작된다. 어둠 속에서 정수는 생각한다. 모든 부모가 이런 기다림을 경험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만 이런 걸까?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오늘도 전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정수는 또다시 잠에서 깬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먹어야 할 시간이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약통을 열자 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일은 또 병원에 가야 한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 영호가 부엌 불빛에 눈을 뜬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괜찮아요. 그냥 약 먹으려고요. 주무세요. 영호는 한숨을 쉬며 거실 소파에 앉는다. 그도 요즘 잠을 설친다. 퇴직 후 늘어난 시간만큼 걱정도 늘었다. 통장 잔고 봤어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이 연금 들어오는 날이다. 두 사람 합쳐 70만 원. 그마저도 약값 관리비 전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다. 영호는 탁자 위에 놓인 약값 영수증을 들여다본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둘의 약값만 매달 25만 원이 넘는다. 우리 연금요? 두 사람 합쳐서 70만 원이에요. 약값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건 몇만 원도 안 돼요. 정순의 말에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자식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노후 준비는 거의 하지 못했다. 부엌 달력에는 병원 방문일이 빼곡하다. 정순의 관절 치료, 영호의 당뇨 검진. 택시비도 아끼려고 버스를 타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 지난달엔 전기장판도 못 켰어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수는 남편이 듣지 못하게 혼잣말을 한다. 추운 겨울 두 사람은 담요 몇 개로 몸을 감싸고 지냈다.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는 꼭 필요할 때만 잠깐씩 틀었다. 방 한구석에는 옛날 TV가 놓여 있다. 10년도 더 된 구형 TV지만 새 것으로 바꿀 여유가 없다. 가끔 화면이 깜빡거려도 그냥 두드려서 사용한다. 영호는 거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느끼며 한숨을 내쉰다. 집수리도 필요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이미 낡은 빌라는 점점 더 오래되어 가고 그들의 몸처럼 곳곳이 아프다. 큰애한테 전화해 볼까요? 정순의 말에 영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안 돼요. 자식들한텐 말 못해요. 부담 줄까봐. 정수는 이해한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테니. 큰아들은 대출 갚느라 바쁘다고 했고 작은 딸은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대내면서도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서글픔이 차오른다. 그래도 가끔은 너무 초라한 내가 슬퍼져요.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낡은 잠옷, 주름진 얼굴, 꼬부라진 손가락. 젊었을 때는 단정하고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늙은 여자일 뿐이다. 아침이 밝아오자 정수는 냉장고를 연다. 반찬통에는 김치와 몇 가지 나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장을 봐야 하는데 월말이라 돈을 아껴야 한다. 오늘은 된장국만 끓일까요? 영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도 알고 있다. 월말이면 항상 식단이 단조로워진다는 것을. 점심시간 정수는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보험증을 본다. 작년에 마지막 남은 보험마저 해약했다.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보증금을 보태주기 위해서였다. 우린 다 줬어요. 보험 깨고 퇴직금 털고. 애들 신혼집 보태주려고 적금도 다 깨버렸어요. 영호는 신문을 보며 말없이 듣고 있다. 그때 그 결정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그땐 행복했어요. 자식들 출발선에 우리 희생이 있었단 게 뿌듯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우린 그 선에서 영영 멈춰 있었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정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 연금이 입금되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 달은 영호의 당뇨약이 새로 추가되어 약값이 더 늘었다. 장볼 목록을 적으며 정수는 연필 끝을 물어뜯는다. 무엇을 살지 무엇을 포기할지 고민하는 시간. 매달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이다. 고기는 이번에도 포기할까? 정수는 상자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 소고기를 구워 먹던 날, 놀이공원에 갔던 날,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날. 그때는 비싼 음식도 사주고 좋은 곳도 데려가 주었는데 창밖을 보니 옆집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다. 정순도 몇 번 생각해봤다. 폐지를 주어서 조금이라도 보탤까?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자존심이 남아있다. 저녁이 되자 정수는 약을 챙겨 먹는다. 약통을 보며 한숨을 내쉰다. 약을 줄일 수는 없다.
몸이 점점 더 아파오는데 약마저 줄이면 어떻게 살아갈까? 영호는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한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핑계를 대지만 정수는 안다. 식비를 아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정수는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참는다.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까? 두 사람은 TV를 보며 저녁을 보낸다. 화면에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아가는 드라마 속 가족들의 모습이 나온다.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 정수는 마지막 남은 귤 하나를 영호에게 건넨다. 작은 사치, 작은 행복.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수는 아이들 사진을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그래도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할 진실이 아프게 울린다. 너희는 잘 살고 있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정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서글픔이 흘러내린다. 오늘은 큰아들 결혼 기념일이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둔 날. 축하 전화라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할까? 매년 같은 고민이다. 정수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낸다. 5년 전 큰아들 신혼집 마련할 때 해지한 적금 통장이다. 통장 속 마지막 페이지에는 해지 5,2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었다. 기억나요, 여보? 애들 결혼할 때. 영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다. 그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자식들이 편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우린 다 줬어요. 보험 깨고 퇴직금 털고. 애들 신혼집 보태주려고 적금도 다 깨버렸어요. 정수는 옷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큰아들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자신과 영호의 모습. 그때는 몰랐다. 그 선택이 자신들의 노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땐 행복했어요. 자식들 출발선에 우리 희생이 있었단 게 뿌듯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우린 그 선에서 영영 멈춰 있었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던 정수는 결국 전화를 건다. 세 번째 벨소리, 네 번째 벨소리. 아무도 받지 않는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다. 점심시간 정순의 휴대폰이 울린다. 혹시 아들일까 하는 기대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오늘 전화하셨더라고요. 정수는 순간 당황한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차오르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낸다. 아 그래. 오늘 너희 결혼 기념일이잖아. 축하하려고 전화했어. 아 맞다. 결혼 기념일이었네요. 저도 깜빡했어요. 바빠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저민다. 자신은 1년 내내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잊고 있었다니. 그래. 잘 지내니? 네, 다들 바쁘게 지내요. 아, 그러고 보니 아버님 생신이 다음 달이죠. 저희가 찾아뵐게요. 요즘 남편이 승진 준비 중이라 바빠서. 정수는 쓴 웃음을 짓는다. 지난 3년간 들었던 똑같은 약속이다. 약속은 늘 그렇게 미뤄지고 결국 깨진다. 그래 알았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너희도 바쁜데.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본다. 빗줄기가 더 굵어진 것 같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꽃잎이 빗물에 젖어 축 처져 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영호가 거실에서 기침을 심하게 한다. 정수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남편의 이마를 짚어본다. 미열이 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곧 나아. 하지만 정수는 안다. 남편이 병원비가 걱정되어 참고 있다는 것을.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병원에 가면 또 검사비에 진료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저녁 무렵 정수는 SNS를 열어본다. 큰아들이 올린 게시물이 보인다. 오늘은 특별한 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기념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촬영한 사진, 샴페인과 꽃다발. 좋아요 수백 개가 달려 있다. 정수는 그 게시물 아래에 댓글을 써보려다 지운다. 축하한다 아들아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조차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제 그들의 삶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는 듯하다. 영호는 조용히 TV를 보고 있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고개가 살짝 숙여져 있다. 정수는 담요를 가져와 남편의 무릎을 덮어준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다. 오늘도 약을 제때 먹지 않은 모양이다. 여보 일어나요. 약 먹어야죠. 영호가 눈을 뜬다.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 정순을 바라본다. 꿈을 꿨어. 애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꿈. 정수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말없이. 그들은 이제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든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달은 여전히 둥글고 밝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후에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간다. 정순의 휴대폰이 울린다. 작은 딸이다. 오랜만에 연락에 반가움이 밀려온다. 엄마 저예요. 그래 딸. 잘 지내니? 네. 저기 엄마.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요. 정순의 가슴이 내려앉는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전화는 늘 부탁으로 시작한다. 집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곧 갚을게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에겐 이제 남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자식에게 할 수 있을까? 딸아. 엄마가. 정순의 목소리가 떨린다. 영호가 정순의 손을 잡고 전화를 받아든다. 아빠가 통장 확인해 볼게. 내일 다시 전화해.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다. 빌려줄 돈이 없다는 걸 둘 다 알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질 것만 같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은 남겨뒀어야 했을까요? 영호는 고개를 젓는다. 후회 말자.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정수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는다. 매일 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유일한 공간이다. 오늘도 나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준 부모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어리석은 부모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다만 그들이 우리의 빈손을 이해해 주길 바랄 뿐. 창밖으로 달빛이 비친다. 정수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일기장을 덮는다. 우리의 선물은 이미 다 주었다. 이제는 사랑만 남았다. 5월의 마지막 주 정수는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준다. 몇 달 전 심은 제라늄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작은 빨간 꽃잎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본다. 살아있는 것의 아름다움. 작은 행복의 순간이다. 예쁘네. 거실에서는 영호가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모습이다. 또 안 받네. 영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다. 정수는 베란다에서 들어와 남편 옆에 앉는다. 괜찮아요? 바쁜가 보죠. 나중에 전화 오겠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다. 전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한 달간 3번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부재중 전화로 남았다. 회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순이 커피를 끓이려 부엌으로 향하는데 영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커피 말고 그냥 물 마실래? 정수는 남편을 바라본다. 언제부터인가 영호는 커피도 과자도 과일도 먹지 않겠다고 한다. 모두 돈을 아끼기 위해서다. 정순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까지 안 살아요.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젓는다. 그 고집스러운 표정에서 정수는 남편의 자존심과 두려움을 읽는다. 남편은 요즘 말수가 줄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신문만 넘겨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도 나처럼 기다리다 지쳤다는 거. 정수는 창가에 앉아 외출 준비를 한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창회 모임 날이다. 유일하게 집을 나서는 날. 하지만 이번 달은 회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 오늘 모임 안 가? 영호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젓는다. 머리가 좀 아파서요. 다음 달에 가려고요. 거짓말이다. 회비 10,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다. 지난번 모임에서 친구들은 자식들 자랑을 늘어놓았다. 누구는 미국에 사는 아들이 모셔간다고,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사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낮 시간 정수는 옷장을 정리한다. 오래된 옷들, 10년도 더 된 코트와 원피스들. 한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던 옷들이 이제는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새 옷을 살 여유는 없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써준 편지와 카드가 들어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정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는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 여행, 명절 때 함께했던 식사 자리. 전화벨 울릴까 귀 기울이다가 하루가 지나가요. 요즘은 전화 소리가 오히려 낯설어요. 저녁이 되자 영호는 텔레비전 뉴스를 본다. 앵커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소식을 전한다. 영호는 쓴웃음을 짓는다. 자신들의 이야기다. 지금 노인들이 고생하는 건 자식 키우느라 자기 노후 못 챙겨서 그래. 영호의 말에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밤이 깊어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두 사람 모두 놀라 전화기를 바라본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혹시 아이들? 정순이 서둘러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정순 씨, 저 이웃집 정미예요. 죄송한데 소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내일 갚을게요. 정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실망이지만 이웃에게는 친절하게 대한다. 그럼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영호를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슬픔이 담겨 있다. 누군가 전화해 주길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도 안 오네. 영호의 말에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매일 밤 같은 대화, 같은 결말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수는 아이들 사진을 본다. 오랜 습관이다. 마치 그렇게라도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들 잘 지내니? 엄마 아빠는? 그냥 이렇게 지내. 영호는 이미 잠든 듯하다. 하지만 정수는 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한 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 밤중에 정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영호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화면에는 큰아들 SNS 페이지가 열려 있다. 최근 올라온 가족사진, 햇살 좋은 날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영호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정수는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말없는 위로. 언제부터 SNS를 하게 됐어요? 영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든다. 그냥 애들이 뭐 하나 궁금해서. 정수는 남편 옆에 앉는다. 두 사람은 휴대폰 화면 속 아이들 사진을 함께 본다. 웃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 행복한 순간 속에 그들은 없다. 며느리는 SNS에 미국 친정 도착 밝게 웃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좋아요 수백 개. 근데 그 속에 나는 없어요. 새벽 2시 정순과 영호는 아직도 잠들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누군가의 집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 정순의 생각이 미친다. 우리도 예전엔 저렇게 밤늦게까지 애들 공부시키느라 불 켜놓고 있었는데.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는 모든 게 의미 있어 보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불면의 밤들이었으니까. 베란다에 놓인 제라늄 화분에 달빛이 비친다. 꽃잎이 은은하게 빛난다. 꽃은 이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시들었을까? 정순의 말에 영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그 손에는 평생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굳은 살, 주름, 반지, 자국. 우리가 늙은 게 아니라 세상이 빨리 변한 거야. 영호의 위로에 정수는 쓸쓸히 미소 짓는다. 하지만 둘 다 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의 달이라는데 이젠 누군가의 가정에서도 나는 빠져 있네요. 창밖에 새벽이 밝아온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끝없는 기다림의 날들. 어버이날 아침이 밝았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한다. 오랜만에 꺼낸 립스틱은 건조해져 바르기 힘들다. 그래도 정수는 꼼꼼히 입술에 색을 입힌다. 그리고 몇 년 전 큰아들이 선물해준 원피스를 꺼내 입는다. 조금 크게 느껴지는 치수. 나이 들면서 살이 빠진 탓이다.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거실에서 영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정수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는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혹시 아이들이 들를지도 모르니까. 영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희망과 체념이 교차하는 눈빛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문을 펼친다. 정수는 부엌으로 향한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요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냉장고를 열어 며칠 전 장을 봐둔 식재료를 꺼낸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오늘 누가 와요? 영호의 물음에 정수는 머뭇거린다. 아직. 연락은 없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정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매년 그랬듯이. 오전 내내 정수는 요리에 몰두한다. 식탁은 점점 풍성해진다. 마치 명절처럼 음식이 가득하다. 영호는 그런 아내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많이 했네. 정수는 미소로 답한다. 괜찮아요. 남으면 내일 먹으면 되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다. 내일 모레 그 다음 날까지 이 음식들을 두 사람이 조금씩 먹어치워야 한다는 사실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된다. 정순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다. 간간히 화면을 켜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가 없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어떤 알림도 없다. 올해도 안 오나 봐요. 정순의 말에 영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텔레비전 채널만 바꾼다.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온다. 감동적인 부모 자식 이야기, 눈물 나는 재회. 영호는 서둘러 채널을 돌린다. 창밖에는 화창한 봄날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사람들은 밝은 옷을 입고 거리를 오간다. 어버이날 꽃을 든 젊은이들도 보인다. 모두 누군가에게 향하는 발걸음이다. 며느리는 SNS에 미국 친정 도착 밝게 웃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좋아요 수백 개. 근데 그 속에 나는 없어요. 정수는 무심코 SNS를 열어본다. 친구들의 자녀들이 올린 어버이날 축하 게시물들이 넘쳐난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어버이날 맞이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모두 행복한 가족 사진과 함께다. 며느리의 계정으로 넘어간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친정에서 맞이하는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하세요.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손주들이 밝게 웃고 있다. 큰아들은 사진을 찍는 사람인 듯 보이지 않는다. 정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본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 손주들의 얼굴을 본다.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본 지 1년이 넘었으니. 오후 4시 정수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본다. 아침에 발랐던 립스틱은 희미해졌고 눈가에는 피로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시 화장을 고친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 여보, 차라리 우리가 서울에 가볼까요? 깜짝 방문하는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젓는다. 갑자기 가면 폐 끼치는 거 아닐까? 그냥 오늘은 우리끼리 보내자. 정수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 남편의 말이 맞다. 불청객이 되고 싶지는 않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작년에 준비했던 작은 선물 상자가 아직도 놓여 있다. 아이들에게 주려고 샀던 건강식품이다. 결국 전하지 못한 선물. 저녁 6시 정수는 차가워진 음식들을 정리한다. 이제는 포기할 시간이다. 그녀는 조용히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상을 치운다. 내일 드시죠. 오늘은 입맛이 없네요. 영호도 별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그도 마찬가지로 허탈감에 빠져 있다. 오늘만큼은 특별한 저녁을 먹자며 정순이 차린 상.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음식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다. 입맛이 없다. 가슴 한편이 너무 쓰리다. 저녁 뉴스가 시작된다. 진행자가 어버이날 풍경을 보도한다. 화면에는 북적이는 식당들, 선물을 든 자녀들, 행복한 노부부들이 비친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다. 꽃은 이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시들었을까? 정수는 창가에 놓인 카네이션 화분을 만지며 중얼거린다. 얼마 전 이웃집 할머니가 나눠준 화분이다. 서로 위로하자며 건네준 작은 정성. 밤 9시 드디어 정순의 휴대폰이 울린다. 두 사람의 눈이 휴대폰으로 향한다. 액정에는 작은 딸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 여보세요?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오늘 하루 종일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미안해요.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하루 종일 기다렸던 전화. 드디어 받은 것이다. 괜찮아, 딸.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빠도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그럼 아빠도 건강해. 내 목소리 들으니 더 좋아지겠네.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정수는 영호를 바라본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진다. 그래도 잊히지는 않았구나. 작은 위안이다. 밤이 깊어가고 정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본다. 별이 빛나는 밤이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별처럼 멀리 있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저 반짝이는 추억 같은 존재. 가정의 달이라는데 이젠 누군가의 가정에서도 나는 빠져 있네요. 영호가 다가와 정순의 어깨를 감싼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본다. 서로가 있어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시간들. 내년에는 올까요? 정순의 질문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올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다. 그저 희망일 뿐이다. 매년 반복되는 희망과 실망의 순환. 정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나 봐요. 지금은 그 행복이 꿈만 같네요. 영호는 정순의 손을 잡는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노인의 모습.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5월의 밤비. 꽃잎을 적시는 빗방울처럼 정순의 마음에도 쓸쓸함이 적신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겠죠. 정순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다. 전화를 기다리는 문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렇게 또 하루를 견디는 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고 정수는 눈을 감는다. 오늘도 끝났다. 어버이날도 기다림도.